네, 여수 MBC 창사 53주년 특집 토론 오늘 첫 번째 날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공영방송과 지역 언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아무래도 여수 MBC는 공영방송사이긴 하죠. 지역 언론사에서 창사일을 맞아서 어떤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볼까 하다가 첫 번째 날로 공영방송과 지역 언론에 대한 이야기 꺼내봤습니다. 언제적 공영방송 역할론이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다 뭐 인터넷으로 보고 유튜브로 보고 다 하지, 뭐 누가 MBC, KBS 뉴스 보나,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이야기가 있는 줄 압니다만 공영방송 종사자로서 이 고민은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책임 있는 공영방송의 역할과 나아가 지역 언론의 역할에 대한 고민, 이 시점에서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함께할 세 분 모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죠. 저랑 가까운 쪽부터 광주 전남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신성진 상임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광주에서 또 와주셨습니다. 자, 순천 YMC 김석 사무총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여수 YMC 김대희 사무총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뭐 YMCA 토론 저희 함께하는 멤버분들은 다들 이제 아실 테니까 우리 신성진 대표님 가장 멀리서 또 와주셨는데 자기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취자분들께. 네, 광주 전남 민주언론 시민연합 상임대표 신성진입니다. 꼭 어려운 상황들이 꼭 벌어지고 있습니다. 방송이 늘 싸워야 되는 도구가 돼버리는 이런 문제가 될 때 제가 꼭 앞장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공기가 있을 때는 숨쉬고 있으면서 모르고 삽니다. 건강을 잃으면, 폐가 안 좋아지면 정말 공기의 중요성, 산소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 방송의 문제는, 특히 지역 방송의 문제는 굉장히 산소처럼 소중한데 평상시에 아프지 않고 힘들지 않을 때는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특히 또 국민의힘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방송 장악을 하려고 하는 이때에는 방송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산소와 공기로까지 표현을 하셨어요. 민원연이 뭐 하는 곳이지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언론의 비판과 감시와 견제를 좀 하는 단체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좋은 방송, 공영방송을 지키는 역할에 더 앞장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같이 뛰고 있습니다. 네, 김석 총장 옆에서 뭐 웃으면서 같이 좀 듣고 계시던데 민원연에 대해서 평소 어떻게 좀 생각하셨어요? 제가 아는 민원연은 예전에 이제 YMCA도 방송 모니터라고 했던 것들을 시작했었거든요. 네. 아주 오래전이죠. 그래요. 80년대 중반부터. 근데 이제 민주언론 시민연합이 만들어진 것은 군사 독재 시절에 언론사들이 군부 독재로부터 엄청나게 탄압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 해식 기자들이 굉장히 좀 많은 가운데서 언론이 사실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어 왔잖아요. 네. 우리나라 역사가 민주화된 게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 이제 언론이 정부의 나팔수 역할을 어마어마하게 했었죠. 그렇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민사회에서 언론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과 더불어서 정말 용기 있고 정의로운 기자들이 정부로부터 또는 어떤 정부 기관으로부터 탄압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좀 더 대중적으로 시민들이 또는 국민들이 언론의 사실 보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시대적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민단체였고, 최근에는 박근혜 탄핵 시절에 민주언론 연합 전국 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종편이 굉장히 문제가 많았잖아요. 종편이 어떤 보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가를 분석해내고 그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알려냄으로 인해서 종편 방송이 허가되었던 이명박 정부 시절에 언론 장악이 결국은 이런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분석 보고와 이런 내용들을 국민들에게 알려내는 그런 역할들을 해왔기 때문에 네. 뭐랄까, 공기 같은 말씀을 하셨지만 진짜 공기는 민원연입니까? 우린 잘 모르잖아요. 이제 공기가, 그러니까 민원연은 어떤 거냐면 그 여수가 산업단지니까 TMS 같은 거죠. 공기가 제대로 정화되고 있는 건가 아닌가. 좋은데요? 네. 오늘 괜찮습니까? 괜찮은데요? 그래요? 오늘 제가 시간 많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그런 곳이다. 괜찮네요. 예. 김대희 총장님께 이 말씀을 좀 여쭙고 싶은데, 네.
특집 저희가 처음 맞는 날에 공영방송과 지역 언론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봤습니다. 새삼스럽게 뭔 그런 이야기를 또 해야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떤 말씀 좀 주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언론의 지형이 이제 방송 포함해서요 거의 95%가 일반 민간 상업 방송이라 그래야 되나? 예. 상업 언론이죠. 언론사 대표 한 명이 다 월급을 주는 체제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공영방송의 위상과 역할 또 횟수라는 양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나마 채 5%도 안 되는 영역에서 어떻든 이것마저도 민간 상업 방송처럼 정치 권력이나 자본에 휘둘려 버리면 우리 사회의 이러한 다양성들을 어떻게 담아낼지 좀 암담한 거고요. 민주적인 그리고 뭐 나름대로 뭐라 그럴까 양심적인 그런 언론인들의 숨구멍 어떻게 보면 좀 국민들이 하소연하고 국민들의 이야기를 담아낼 언론이 없는 상황에서 이것마저도 뺏겨버리면 어떨까 하는 위기의식이 아마 오늘 이렇게 방송을 만들지 않았는가 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1시간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 세 분과 함께 공영방송과 지역 언론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소개를 드리면 1부는 공영방송과 정부 정책에 대한 이야기, 아무래도 최근 방통위원장 후보 임명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과연 공영방송의 정책과 올바른 공영성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2부는 아무래도 지역 언론에 대한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역할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1부 공영방송과 정부 정책. 공영방송의 역할은 사실 구조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김대중 총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한 세 군데로 이제 압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KBS와 그리고 한국교육방송공사인 EBS 그리고 문화방송인 MBC까지 세 군데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민간 회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공영성과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조직이 공영방송사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공영방송과 공정성과 이 중립에 관한 주문이 이어지고 있는데 과연 공영성은 무엇이고 중립은 무엇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어떻게 규정을 하면 좋을지 먼저 민원연에서 또 이야기를 또 주시면 좋겠는데 신성진 대표님, 공영성, 중립 어떻게 규정해야 되겠습니까? 참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 공영방송은 어쨌든지 기업체가 운영하는 단체가 방송사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의 복지를 위해서 그다음에 많은 국민들의 생각들을 좀 담아낼 수 있는 더 어려운 곳, 더 소외된 곳을 좀 찾아가는 그러한 노력을 하라고 사실은 공영방송을 만들었습니다. 예. 근데 지난 정권에서 독재 정권에서 보수 정권에서 상업방송을 굉장히 많이 만들면서 이게 공영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늘 시비를 거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동안의 역사들을 봐보면은 최근에 2013년 정도에 권성동 대표가 방송 공영성을 지키자고 외쳤던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가 갑자기 또 정권이 바뀌고 장악을 하면은 완전히 공영성을 무너뜨리는 오히려 장악해가지고 권력의 끈앞을 권력의 개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영방송을 지키기 위한 문제들은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정성이나 중립을 이야기를 하는데 기계적인 중립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는 한계들이 있습니다. 공영방송이라는 것은 비판과 정부의 비판과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갖추지 않고 일방적인 균형성만 이야기한다는 것은 오히려 방송의 신여화, 권력의 신여화가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누가 장악하고 권력이 장악하고 기업이 장악하는 이런 언론이 아니라 정부도 간섭해서는 안 되고 오직 시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잘 봉사하는 어려운 데를 더 살피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게 공영방송이고 공영성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대중 총장님께 같은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 공정성, 공영성, 중립 어떻게 개념 정리를 좀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공정성과 중립은 우리가 직선상에 있어서 그 선상에 있어서 혹은 양쪽으로 가운데를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제 뭐 네 편 내 편
다 떠나서 가운데만 지켜라 이게 아니거든요. 아니면 뭐 양수, 동수. 예, 그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절차적으로. 왜냐하면 방송에 있어서 공정성과 중립은 어떻든 이게 정치 권력이나 상업 자본에 휘둘리지 않는 보도나 반송 평생이 가지고 있는 자율성, 객관성 이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 평가는 정치 권력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오로지 국민만이 정치자인 소비자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뭐 공정 방송이냐 공영 방송이냐 공정한 거냐를 정치 권력이 국가기관이 마음 놓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오로지 방송을 듣는 청취자가 시청자가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원칙을 가져야 되는 건데 이번 윤석열 정부는 결국 뭐 방송이 네 편 내 편 편가르기 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이 노력들이 방송이 가지고 있는 공정성과 중립에 대한 개념을 좀 잘못 이해하고 있다 이런 거고요. 공영방송이라면 우리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들어보면 헌법재판관들은 다양한 계층을 대변하면서 소수 의견도 존중하잖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다수 의견으로 판단은 하지만 소수 의견을 꼭 명시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헌법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의 가치거든요. 방송도 그래야 된다. 이 공영방송이 가지고 있는 국민의 시각을 그러니까 방송인들이 국민만을 바라보면서 방송인이 가지고 있는 객관성과 진실성으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입장들을 방송을 통해 표현하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 헌법재판소 소수 의견처럼 우리 사회에서는 이 방송은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그들이 사회의 주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공영방송은 굉장히 중요하다. 상업방송 같은 경우는 굉장히 뉴스라든가 드라마라든가 모든 내용들이 굉장히 선정적이고 그리고 왜곡된 시각을 많이 갖고 왜냐하면 광고주인 재벌 기업의 입장을 중심하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보다는 가진 자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는 뭐 다양한 드라마 편성이나 뉴스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데 공영방송은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 상업방송을 다루지 않는 다양성들을 담아내는 저는 이것이 공영방송의 중립성이 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다양성도 담아낼 수 있어야 된다. 김석종 작가도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단순하게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공익을 추구하는 거냐 사익을 추구하는 거냐 그것으로부터 좀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특정한 세력만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전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전 국민이 전 국민에게 모든 혜택이 효과적으로 갈 수 있게끔 운영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지자든 그렇죠. 아니든 상관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공영방송의 기본적인 것은 기본적으로 공익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고 근데 이제 방송에서는 방송과 뉴스는 좀 구분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전반적으로는 또 이 안에서는 그러면 사실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난 사실이 있고 그다음 숨겨진 사실이 있고 숨기려고 하는 사실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사실들이 특정한 세력들을 위한 방식으로 사실이 왜곡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도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러나 공영방송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과거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공정성과 중립을 이야기할 때에도 공익을 추구하느냐, 사익을 추구하느냐, 그리고 사실을 중심으로 보도하느냐, 아니면 특정한 사람들의 이익을 중심으로 보도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 이 너무 말이 좀 어렵잖아요. 근데 어떤 기준일까라고 진지하게 이 질문을 받고 고민해 본 것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후세대가 지금의 시대를 평가할 때 정말 오른편에 섰느냐라고 하는 것이 저는 공정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시대 말고. 그러려고 한다면 굉장히 방송인들이나 방송사에 근무하는 사람들, 특히 오늘 공영방송에 근무하는 굉장히 엄격하고 시대를 좀 관통할 수 있는 그런 지각과 내용들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공정성 중립이 한 가운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과거에 18세기 노예제도가 옳으냐 틀리냐라고 물으면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옳았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훌쩍 지난 지금에서는 말도 안 되는 제도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시에 노예제도가 틀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도해 줄 수 있는 것이 공영방송의 어떻게 보면 중립과 공정성이라고 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 특히나 정부 여당에서 나오는 공영방송 현재에 대한 그 단어들은 뭐냐면 가짜뉴스 카르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신성진 대표께서 지금 상황은 굉장히 좀 우려할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주신 것 같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여러 형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좀 갖고 계십니까? 좀 굉장히 심각하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보수 정권이 등장할 때마다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게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앞두고 있는 이동관 후보를 보면은 그동안에 어떤 행태를 했는지 국민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뭔가 못된 짓은 다 했습니다. 그야말로 권력을 계속 장악하기 위한 노력 외에는 방송을 도구로 보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특히 종편들을 계속 늘려주고 했던 과정들이 결국은 방송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그런 길들로 계속 나갔던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본다면은 오히려 이것은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이런 수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큰 우려가 될 만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뭐에 대한 마지막 발악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방송 장악을 통해서 권력을 연장하기 위한 노력 외에는 뭐냐?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실제로 그렇게 느끼십니까? 김석 총장님? 역사를 돌이켜 보면 이명박 정부 시절에 종편이 허가가 됐잖아요. 예. 종편을 허가했던 대표적인 언론사들이 동아일보, 중앙일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조중동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들은 도대체 지금까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시대를 관통하는 과정에서 언제 한번 일반 민생과 민중에 관련된 뉴스를 직접적으로 뭔가 이렇게 도모하거나 그것을 전달하기보다는 정권의 이익이나 또는 그 사주를 중심으로 하는 뭐 필요한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복무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 종편 허가에 반대해서 얼마나 많은 언론단체와 시민들이 반대를 했습니까? 그 결과로 종편이 만들어지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계속 끊임없는 시사방송을 통해서 잘못된 뉴스들과 잘못된 역사들, 예를 들면 5.18이 북한군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영향을 미쳤다랄지 뭐 이런 뉴스들이 계속 그 종편에서 나올 때만 해도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죠. 이게 뭐 저런 말도 안 되는 뉴스가 이게 뭐 이렇게 저 뉴스라고 보도를 해라고 비아냥거리고 또는 폄하해버렸네.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방송의 영향이고 역할인데 그것을 당시에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던 사람들이 최시중 방통위원장, 그다음에 이동관 그 홍보수석 또는 대변인 이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정권이 박근혜 정부로 재창출이 됐어요. 그러면서 또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국정농단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보도되지 않은 가운데서 마지막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 언론인들에 대한 뭐 탄압과 지배구조의 변화, 사장 교체, 뭐 이사진의 퇴진, 그리고 MBC, KBS의 뭐 파업, 굉장히 그 언론 진영 자체를 혼란스럽게 하면서 그 혼란스럽게 했던 것이 어디를 이익 중심이었냐? 그럼 정권과 정권을 유지하는 세력들에게 된 것이죠. 그렇게 만들어냈던 그 수많은 가짜뉴스들이 세월이 훌쩍 지나면서 지금 사실처럼 언급되면서 그 사람들을 다시 지금 현재 언론을 그 통제하는 또는 언론을 내 영향을 미치는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 그리고 KBS뿐만 아니라 MBC에 대한 이사회 구조를 바꾸면서 뭐 심지어 10월 안에는 각각 사장을 임명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공공연하게 떠들면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이게 이제 그 지금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말은 가짜뉴스 카르텔이라고 하지만 본인들의 정권의 이익과 그다음에 정권을 지지해준 사람들을 위해서 이 방송 장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굉장히 중요한 학습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현상을 알고도 강력하게 푸시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대희 총장님, 윤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공영방송 정책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국영방송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공영이 아니라 국영으로 가려고 한다. 국영요. 보통 우리가 국영방송도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국회방송을 들어봐도 여러 가지 언론의 주요한 기능 중에 알 권리 아니에요. 국민이 알고자 하는 알 권리를 제대로 정리해주고, 그리고 언론은 누가 봐도 불편해요. 왜? 나한테는 나한테는 나쁜 내용을 보도하지만 사회 전체로 봤을 때는 아까 공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올바른 내용들을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결국은 정권을 유지하거나 정권을 이끌어 나가는 데서 굉장히 불편한 존재로 봤을 때, 또 언론은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것마저도 용인하지 않고 철저하게 국영방송보다도 더 국영적인 내용으로 장악하려는 의도라고 정확히 보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일반 국민들은
어떤 새로운 정보나 내용이 있으면 그걸 판단해서 사회가 나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역할은 수많은 우리나라에 아니 뭐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직업군이 있고 수많은 기구가 있지만 결국 언론인만이 그걸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언론이 할 수 있는 고유한 뭐랄까 하늘이 천부적 인권을 주듯이 언론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역할마저도 하지 말라고 하는 이 역할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국영방송으로 완전 하려고 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건데요. 네. 저는 이제 민영화라고 생각하는데 정부가 듣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장악하려고 하는 것, 그다음에 최근에 KBS 수신료와 관련해서 방송통신을 해서 시행령에 따라서 결정해버린 것, 그다음에 최근에 이사를 퇴진시키고 막 이러고 있는 모습들은 전면 불가리라고 결과적으로는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통해서 지배구조, 그러니까 이익구조를 좀 정부에서 좀 영향을 미침으로 인해서 결국 이것을 민간에다 팔아먹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사익을 추구하는 방송들을 계속 나열하려고 하는 것이 이 정부의 어떻게 보면 공영방송에 대한 태도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신 대표님. 네, 저는 결국 방통위원장 해임과 지속적인 여러 가지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시나리오의 목적이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윤 정부가 총선 이전에 언론을 장악하고 장악하겠다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KBS, MBC, EBS, 특히 MBC 같은 경우도 대통령 비행기에도 못 태우겠다는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말을 듣지 않는 언론들을 결국은 말을 잘 듣게 만드는 개로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결국은 권력 장악을 위한 시나리오가 1차적으로는 총선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총선을 잘 치러가지고 정치적 목적이 있다. 그렇습니다. 명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동관 같은 정말 괴물 같은 이런 사람을 다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3인방이 있었습니다. 문화체육특보였던 유인천 장관, 예. 그다음에 이동관, 그다음에 최시중 방통위원장, 방통위원장 같은 역할을 하게 만들어서 계속 지금 언론을 탄압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언론을 순치시키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도 이재호 전 장관을 지금 다시 임명을 했습니다. 예. 민주화운동까지도 지금 자기들 입맛에 맞는 구조로 만들겠다. 모든 시나리오를 지금 가지고 순차적으로 좀 가고 있는 게 총선에 결국은 과반을 아니면은 우리가 180석을 민주당처럼 못 갖고 간다면은 우리 마음대로 못 얻지 않겠냐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굉장히 국민들이 좀 걱정해야 되고 우려해야 되고 이게 시나리오대로 진행이 된다면 아마 언론 장악이 아니라 국민 장악 수준으로 갈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염려가 됩니다. 그 대목에 있어서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이 총선에 유리할 것이냐 불리할 것이냐는 각 진영마다도 해석이 좀 다른 것 같아서 청취자분들께 해석을 맡기는 것으로 하고요. 이 1부의 마지막 질문 김대희 총장께 드리고 2부로 좀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공영방송 자체만 봤을 때 충실하게 제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한 정책 제안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실제로 공영방송이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기존에 어떻든 이게 정부의 직접 간섭을 배제시켜 놨잖아요. 각종 법에 의해서 법과 제도에 의해서 위원회라든가 그 위원회는 각 분야의 민간인들이나 전문가들이 그러한 그 공영방송의 운영이라든가 인사권들을 가지도록 해놨던 측면이 있는 건데요. 이것이 그나마 최소한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것마저도 허물어 버렸거든요. 해임을 통해서. 네, 그렇죠. 예. 우리가 KBS 이사장, EBS 이사,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이것은 뭐냐 하면 앞으로 그 KBS, EBS, MBC까지도 장악하려는 노골적인 내용이거든요. 결국 이런 상황 속에서 민간이 가지고 있는 그나마 민간인들이 주축이었던 각 방송의 주요한 심의 기능, 결정 기능들을 결국은 그나마 이 위원회였는데 위원회마저도 자기 사람들로 쫙 장악하려는 것은 결국은 이 세계의 공영방송 체제를 다 날로 먹겠다. 좀 이런 측면이 있는 거고요. 제가 그렇다 보면 어떻든 구성원들이 이 문제만큼은 좀 목숨 걸고 가야 된다. 물론 그 방송을 지키는 것은 그 방송의 구성원들이죠. 직원으로서. 그래서 급여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떻든 이 공영방송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민들이 결국 이 공영방송을 지키기 위한 체제로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결국은 이 방송이 깜깜한 밤하늘을 해. 결국 북극성처럼 국민들이 올바른 정보를 제시해서 국민들이 나갈 길을 밝히듯이요. 결국은 이 공영방송은 국민 모두가 함께 지켜야 될 소중한 재산이기 때문에 가야 되는 거고, 저도 이번 수신료 핑계로 결국 공영방송 문제를 안 봤으면 좋겠다 보거든요. 제가 필요하다면 공영방송이 진짜 필요하다면 수신료도 인상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공영방송이 자기의 역할을 못했다고 한다면 왜 무엇을 못했는지를 정확히 밝혀서 구성원들이나 또 이것을 심판하는 소비자들이 함께 이것을 판단하고 의견을 담아내는 구조. 그래서 더욱더 좀 민간화시켜내는 구조. 민간이라는 것은 위원회 구조죠. 위원회 구조를 보다 더 전문화시켜내고 시청자위원회를 보다 더 알차게 꾸려나가는 이런 좀 체계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1부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2부 지역 언론의 역할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수 MBC 창사 53주년 특집 라디오 전망대 첫째 날 특집 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공영방송과 지역 언론의 역할을 주제로 세 분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광주 전남 민주언론 시민연합의 신성진 상임대표, 여수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사무총장 세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2부 바로 들어가 보죠. 지역 언론의 역할 중요합니다. 뭐 중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슈 주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지역의 특성상 더 그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공영방송의 역할은 더 중요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전남 동부 대표하는 여수 MBC를 비롯해서 지역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2부 토론 들어가기 앞서서 지역민들께서는 지역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해서 좀 여쭤봤거든요.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생각에는 지역 소식은 그렇게 되는데 다 이렇게 골고루 하는 것 같은데 좀 그 시간이 조금 좀 짧은 것 같더라고요. 자세히 좀 이제 세밀하게 나오진 거 않고 그런 것들을 좀 지역 뉴스가 좀 시간이 짧아요. 요즘에 TV나 라디오를 안 들어서 여수 MBC 활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게 없고요. 그리고 여수에 큰 이슈가 있을 때마다는 포털을 이용해서 정보를 찾다 보니까 정확하게 여수 MBC가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MBC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이 좀 어렵잖아요. 어차피 대통령한테 찍혔기 때문에 MBC 지금 타박받고 있는 부분이 보여요. 그게 시민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이렇게 나서지는 않는 거니까. MBC가 대단하다라고 생각한 거는 그래도 꿋꿋이 우리의 말들을 좀 전달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거에 좀 눌려서 또 통합을 한다든지 뭐 이게 지역 방송들이 없어진다 그러면 더더구나 언론에 더 감춰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지역에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떠한 내용들을 하는지 이런 MBC 방송들, 지역 방송들이 계속 그 시사 언론 알려줘야 되는 방송 프로그램들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렵더라도 그게 MBC 아닌가요? 네, 시민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오셨습니다. 뭐 지역 뉴스 시간이 너무 짧아요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뭐 그게 맞죠 사실. 맞죠. 예, 더 보고 싶다. 근데 TV 라디오를 잘 안 보고 안 들어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MBC 상황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이제 있었는데 MBC가 찍혔군요. 저도 몰랐습니다만, 예. 신성진 대표께서 들으셨는데 어떤 생각이 좀 드시는지가 궁금한데요. 굉장히 잘 알고 계시고 지역의 언론의 역할도 충분히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지역의 언론의 역할을 세 가지 정도로 좀 정리해 보자면, 지역의 정보 전달자 역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 공동체의 의사소통 수단입니다. 세 번째는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주민들은 사실은 서울에 가서 다 살고 싶은 것처럼, 사람들이 서울 수도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게 지역에 살지만, 예, 소식도 중앙 소식을 다 접하면서 내 주변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 고장의 소식, 그리고 또 우리와 함께 인접 지역의 소식들을 들으면서 중앙방송은 사실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나 다른 것들에 관심이 많지, 그렇지 않은 내용들은 지역의 소식들이 훨씬 궁금한 게 많은 게, 예,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들이 지역 방송을 통해서 가장 쉽게 접하는 게 공동체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공동체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켜주는 역할, 이런 게 저는 지역 언론의 역할이기 때문에 지역 언론이 없다면 사실은 여수 엑스포가 성공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여수가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고 하지만 지역 언론 역할이 중앙에서 해줄 수 있을까요? 중앙에서 해줄 수 있는 역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역할들을 지역 언론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모르고 사는데 우리 여수 시민들은 또 잘 알고 계셔서 굉장히 좀 역시 여수 시민들이 굉장히 뛰어난 시민의식을 갖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뭐 순천도 계실 테고 광양도 그렇습니다. 계실 테고. 예. 김석 총장님, 지역 언론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떤 말씀 좀 주고 싶으십니까? 중요하죠. 엄청 중요하죠. 라디오 전망대만 놓고 보더라도 시사 관련된 문화 콘텐츠, 시민들의 소식들을 끊임없이 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아마 언론사에 종사하는 분들도 되게 고민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방송 환경이 굉장히 다각도로 변화돼 있고, 특히 드라마는 OTT로 거의 대부분 보고 있는 가운데서 뭐 어떻게 해야지 아까 어떤 시민들이 이야기했던 전달될지. 것처럼 예. 뉴스 시간은 짧지, 심지어 보지도 않지. 그러니까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되게 고민이 많은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저는 그래서 지역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지역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지역이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지역이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지역은 어떤 본성과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를 다각적으로 프로그램과 뉴스 보도 채널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과거에 그랬어요. 역사가들이 혁명과 혁신은 중앙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변방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결국은 지역 내에서의 다양한 실험들과 이런 것들이 어떤 잘못되어 가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를 좀 변형하거나 감동을 전달한다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그런 걸 전달하는 주체가 누구가 있느냐. 개인 사적 방송을 하는 사람들의 개인 미디어가 아니라 저는 지역의 공영방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방송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특히 여수 MBC 같은 지역 언론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뭐냐면 풀뿌리 민주주의에 귀를 기울인다고 생각해요. 무슨 뜻이냐.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우리가 민주주의의 허약함을 보고 있잖아요. 그럼 그 허약함이 어디로부터 시작하겠는가? 결국은 지역을 만드는 것부터, 지역 안에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부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계속 지역을 기록해내고 지역이 주민들이 참여해내는 것을 뭔가 좀 드러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지역 언론이 인식을 시키는 데는 굉장히 큰 영향을 시키는 것 같아. 근데 인식까지가 아니라 변화되는 것까지 모니터하는 것까지도 지역 언론에서 좀 다루어졌을 때 그 신뢰도는 굉장히 높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과거에 재작년에 KBS가 지역방송국을 없앤다라고 했었을 때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화를 냈습니까? 저는 그것이 지역방송국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수 MBC 같은 경우는 지역이 중앙에 비해서 뭔가 뒤처진다 이런 게 아니라 뭔가 변화와 혁신의 아이콘으로서 지역성을 대변하는 그런 어떤 지역 언론의 어떤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김대희 총장님께서 분석하시는 지역 언론의 중요성은 또 어떨지 궁금한데요. 어떻든 뭐 지역의 현재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미래의 정체성을 올바로 좀 담아내는 것이 이제 지역 언론이라 보는데요. 다 공통적인 의견을 주시네요. 네네. 근데 이제 지역 언론이 어떻든 이제 인쇄 매체로 존재하기도 하고 전파를 통해서 존재하기도 하는데요. 이 매체가 굉장히 좀 영세에서 문제인 거죠. 영세에서 지역의 내용이 사실상 뭐 아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처럼 100% 나오면 좋은데 없으니까 결국은 모르겠습니다. 지역 방송이 아마 전판 매체도 한 20% 정도 지역 편성하면 진짜 많이 편성한 거거든요. 옛날 뭐 KBS 같은 경우는 18년 전에 여수에서 나갈 때 편성률이 5%도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KBS 방송의 존재 자체를 굉장히 아쉬워했는 건데 그것마저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의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담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희망하는 사회가 있어요.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하게 전달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런 내용들이 요즘은 다들 더욱더 영세되어 버렸죠. 왜냐하면 포털 사이트에 밀리고 유튜브에 밀리면서 다른 또 다양한 그 매체를 통해서 언론이니까 인쇄 매체도 좀 사라져 버렸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지역 언론의 위상과 역할들이 약해졌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지역의 정체성마저도 앞으로 쉽게 손상될 가능성이 좀 높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예. 기왕 광주에서 우리 신 대표님 오셨으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것이 광주 전남 민원연이 이제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광주만 해도 진짜 큰 도시고 뭐 언론사도 많고 뭐 조직에 대한 견제 감시나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비해서 소도시는 조금 더 열악하게 느끼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언론의 상황은 지역뿐만 아니라 다 어렵습니까? 중앙이나 뭐 광주나 조금 더 인구가 많은 데나 다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양한 매체들이 좀 생겨가는 상황이고 1인 미디어가 오히려 또 의존하는 경향성도 높아지고 있고 예. 인쇄 매체는 전에 우리가 없어질 거라고 봤지만은 결국은 없어지지 않고 지금 존재하고 있으면서 또 그것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진행을 만들고 있죠. 네. 그리고 지역 언론들은 또 거꾸로 건설사나 이런 데서 소유하면서 오히려 또 상업 매체화되는 이런 경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다고 좋은 게 또 아닐 수가 있겠어요. 결국은 꼭 많은 게 좋은 게 아니라 좋은 매체들이 얼마나 우리가 잘 시민들이 아하. 키워가느냐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합니다. 저는 우리가 8월 14일 날 시사저널하고 갤럽에서 좀 수사했던 내용들을 보면은 중앙 방송사 신뢰도 순위 이런 것들을 좀 발표한 걸 보면서 MBC가 1순위더라고요. 1위가 됐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영향력에서는 KBS가 1위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지역 방송도 거기에 굉장히 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게 있는 거다. 지역의 언론이 지역의 방송이 MBC가 여수 MBC가 하고 있는 역할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소중히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게 아니냐 예.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광주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습니다. KBS 같은 경우는 전주 MBC와 광주 MBC 통합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길들이기를 하려고 하는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좀 봐야 될지 이런 시민들의 이야기가 명확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 전주 MBC가 통합되면은 광주 MBC가 통합되면은 어디가 주체가 될까요? 결국은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이 와버리지 않을까 저는 이런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소도시라 그래서 열악한 게 아니라 소도시가 좀 저는 두 가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아까 김대희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정체성을 잘 담아내고 지역의 문제들을 잘 반영해내고 예. 조금 더 시간을 좀 늘려가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결국은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이 기업들이 광고도 좀 해주고 함께 해줘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고 뭐 MBC만 잘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저는 앞뒤가 안 맞는 거고요. 지역민들이 응원하고 실제로 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기업들은 좀 지원도 하고 지역의 기업들이 적극적인 지원과 후원과 광고들도 좀 있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편견이었군요. 광주는 언론사도 많으니까 좀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었었는데. 이제 뭐 홍천이나 몇 군데 지역 언론사들을 놓고 보면 네. 이 열악한 환경인 것은 거의 중앙이나 지역이나 크게 다르지 않는데 그런 가운데서 언론의 제 역할에 대한 요구들은 국민적 요구나 시민적 요구는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언론들이 탄생하는 곳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지역별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역으로 것처럼 오히려. 혁신과 혁명은 변방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물론 주목받지 못하고 있지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신뢰받는 언론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도 이 현상도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광주 전남을 이제 밖에서 보기에는 한 몸이라 그러지만 실제로 광주하고 전남은 차이가 있거든요. 다르다고 봐야죠. 네, 도시의 기능이나 역사 구조가 완전 산업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지역의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지역의 특징. 그러면 결국은 그 지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또 균형 발전의 문제, 지방 분권의 문제, 자치의 문제, 또 지역의 산업이나 경제의 편성 문제 이런 문제 지역마다 다른데 결국 지역 내에 공영 방송이 있냐 없냐. 지금 그 지역 언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일반 민간 상업 방송은 예를 들어서 광주 같은 경우는 저는 건설사가 방송사를 소유하면 안 된다고 주의거든요. 건설사가 언론도 신문도 가지고 있고 방송도 가지고 있는 구조는 가뜩이나 열악한 지역의 사회 간접 자본 시설들 인프라를 애국적으로 바라봐버리는 행태도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전남이라는 곳에서 전남은 대광역시보다도 이 열악한 사회 인프라들 그리고 자치나 분권, 교육이나 문화가 굉장히 열악한데 요것들을 정상화시켜내고 또 국민들의 다양한 그 지역 지민들의 다양한 내용을 받아줘서 지역이 어떻게 가야 될지 지역에 한정된 예산과 자원들을 어떻게 분배할지 이런 내용은 지역의 공영 방송만 해줄 수 있는 고유한 역할이거든요. 저는 강주 전남 지역에 있는 여러 언론사가 많지만 결국은 아까도 이야기했죠. 일반 개인이 월급을 주는 것은 언론이 아니다 보는 거고요. 공적 기능 혹은 또 외부의 언론의 소비자가 있거든요. 언론 소비자들이 결국 그 의견을 받아주고 이런 객관성을 잡아주는 구조로 좀 강주 전남은 언론 되살리기 운동도 좀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공기 같은 언론은 지역 언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요 대목에서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요. 지역 공영 방송으로서 좀 여수 MBC 국한에서 과연 시민분들이, 청취자분들이, 시청자분들이 바라시는 건 무엇일지 좀 듣고 이야기를 좀 남은 시간 이어가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진로 체험을 우리 아이들이 하는데 학교마다 그리고 요즘에는 아이들이 방송국에 되게 관심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보여주고 그런 것을 지역민들에게 제일 가깝잖아요. 서울까지 안 가도 되잖아요. 그 방송국 체험하려고 서울까지 갑니다. 바라는 것이 뭐 서로 이렇게 편파 방송 하지 말고 그냥 잘 공정하게 해주면 그것이 방송의 책망이니까. 모르겠어요. 저희 애기 아빠가 여수에 있다가 지금 발령이 나서 울산을 갔는데 울산을 가면 아침에 딱 정시방송 틀고 나서 바로 울산 지역 방송이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울산의 모든 지역에 대해서 다 할 수 있어. 딱 울산 지역 방송국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저희는 여수에서 여수 MBC를 틀면 여수 지역 방송보다 전체적인 방송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지역 방송은 솔직히 MBC 여수 방송이라는 것보다는 그냥 우리의 여수에 저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뭐냐면 여수에서 무슨 사건이 벌어졌대라고 하는 걸 전국 방송에서 먼저 듣고 여수 방송을 듣는 때가 많아요.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교육 문제도 굉장히 제가 많이 신경을 쓰는데 그런 부분에서 소통이 너무 안 되니까 굉장히 거리감이 멀어요. 생계 수단으로서 봤을 때도 그런 부분이 너무 약한 것 같더라고요. 우린 도대체 어디서 이런 거를 들어야 하는 거고. 예, 뭐 할 말이 많은데 지금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뭐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지역에 더 밀착돼서 문화를 좀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있으셨던 것 같고 공정한 보도, 뭐 시간 늘려달라는 말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거리감이 멀다라는 말도 좀 뼈아프게 다가오긴 하고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김대중 총장께 먼저 드릴까요? 그래서 제가 올 초에 그 여수 MBC하고 YMCA가 청소년 방송 아카데미 하자고 그랬잖아요. 전라남도 교육관님, 김대중 교육관님, 청소년 방송 아카데미 해야 됩니다. 결국 이건 같아요. 내가 직접 방송에 참여하고 나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것. 저는 이것이 지역 공연 방송이 존재하는 주요한 가치라고 보는 거고요. 앞으로 이제 여수 MBC 사장님 아무리 좀 힘들고 어렵지만 여수 자체적인 그 편성 프로그램 아마 비율을 높여야 되는 거고요. 저는 이왕이면 시민들의 그래도 희망을 가지는 것. 이제 여수 MBC에 대해서 다양한 희망을 가지는 걸 들었는데 아마 YMCA가 그런 거 해봐야 되겠어요. MBC랑 자체 시민들이 펀드를 만들어서 자체 제작을 좀 해보는 것. 그러니까 MBC가 필요한 특정 프로그램들. 뭐 기후위기라든가 또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소식들은 시민들이 뭐 2천만 원, 3천만 원 펀드를 만들어서 직접 MBC에 줘서 어느 누구 광고주 입장도 살필 필요 없잖아요. 오로지 시민들이 원하는 방송을 하도록 시민 펀드를 만들어서 방송하는 것도 한번 제안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석총님 왜 웃으십니까? 그러려면 주파수와 전파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말씀을 하고 싶었어요. 말 그대로 방송 환경이 변화되어 있다 보니까 아까 어떤 시민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주파수의 전파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지역 방송은 한계를 송출되는 한계를 갖고 있잖아요. 이걸 그래서 저는 여수 MBC는 벗어나야 된다. 예.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의 채널을 통해서 방금 이제 주민들이 얘기하셨던 해낼 수 있고 또 뭐 기자들끼리 하는 방송들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지역 정보를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을 꼭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수 MBC는 오른편에 서야 된다. 그러니까 오른쪽이 아니라 옳고 그름에서 그 오른편에 서줘야 된다. 그리고 옳다라고 하는 건 시민들 또는 공익을 추구하는 쪽에서 오른편에 좀 서줘야 되고 그래서 지역 소멸이랄지 지역의 위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이 위기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로컬 퍼스트, 지역에 굉장히 우선이 뭐냐. 그래서 함께 우리는 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과 응원과 캠페인들도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끝날 시간이 거의 됐는데 민원연 신성진 대표님께 조언할 말씀 듣고 싶은데 30초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에서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느꼈던 것은 이제 마을 공동체 라디오들이 생기는 이런 상황들 그거를 보면서 오히려 내 방송이다, 우리 방송이다라고 느끼는 것처럼 여수 MBC도 이제는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는 역할, 그리고 역사의 기록을 제대로 좀 해내는 역할, 이런 것들이 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자, 여수 MBC 창사 53주년을 맞이한 특집 토론, 오늘 첫 번째로 공영방송과 지역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잘 해야겠죠. 또 많은 관심과 채찍과 사랑을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광주 전남 민주언론 시민연합 신성진 상임대표, 여수 순천 YMC의 김대혜 김석 사무총장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